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18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곧 설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설 선물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아직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당근마켓 있잖아요. 이런 중고거래 사이트가 해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실제로 당근마켓, 중고나라 이런 데 들어가 보면요. 설 선물로 인기 있는 동원 참치 선물 세트 뭐 이런 게요. 원래 가격은 81,000원짜리가 거의 절반 가격 45,000원에 팔리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 중고거래에서도요. 6만원 상당의 제일제당 선물 세트 있잖아요. 스팸 들어간 거 이것도 절반 이하네요. 2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 혹시 이거 사기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이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이 설 선물로 받은 선물 세트 이게 나한테 필요 없는 경우, 그런 경우 이런 중고 마켓에서 다시 판다는 거죠. 특히 설이라고 회사나 거래처로부터 설 선물 세트 받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이 PD 박 PD는 거의 없지만 네. 이런 경우 똑같은 게 들어왔다거나 필요 없는 경우 이런 것들 판다는 건데요. 이렇게 팔게 되면 연휴 기간 동안 이 부족한 돈 이런 것도 보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인가 이것도 올라와 있대요. 이 대통령이 이 명절마다 각계 인사들, 이 PD 박 PD는 빼고요. 이 각계 인사들에게 이 선물 세트 보내잖아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15,000여 명. 근데 저희는 없네요. 아무튼 이 선물 세트를 보냈는데요. 이게 일부가 중고장터에 벌써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요. 지난번 연말 선물 이거 저희도 전해드렸었잖아요. 농촌에 계신 분들한테도 보냈는데 수입산 농산물을 넣어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요. 국내산 떡국떡 그리고 곱창김, 황태채 이런 국내산 농수산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벌써 당근마켓, 번개장터 이런 플랫폼에 가격도 좀 비싸네요. 15만원에서 20만원대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중고장터가 이렇게 많은 선물이 거래가 되기 시작하자 자영업자분들 중에 이 재고가 쌓여있거나 이런 분들 중고거래 앱,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재고를 지금 팔고 있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네. 정육 세트, 홍삼 세트 이 재고로 남은 것들을 중고장터에서 팔고 있다는 거죠. 훨씬 저렴하게. 따라서 아직 설 선물 준비하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요. 한 번씩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 단 주의할 점이 있죠. 이게 중고 거래할 때 이 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나 주소 이런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거 이거 반드시 피해야 되고요. 1대1 채팅을 통해 약속 시간과 장소, 이 장소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 이런 데를 정해가지고 중고거래 해야 한다는 거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예. 혹시나 높아심에서 이 참치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 거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숫자를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중고 거래 장터에 보면 이 유통기한들도 요즘은 많이 적어놓더라고요.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꼭 확인해 보시고 거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PD의 픽. 일단 문제를 드릴게요. 다음 5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첫 번째, 대장금과 주목. 이거 우리나라 한류 드라마 아닙니까? 근데 이 드라마의 시청률 우리나라에서도 50%대 정도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외국에 있는 어떤 나라는요, 이 시청률이요 무려 90%에 달했다고 합니다. 와우. 두 번째, 안타까운 일이었죠. 12구 참사 때
외국인 사망자도 너무나 많았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돌아가셨던 5분이나 있었던 그런 나라도 있거든요. 근데 앞서 나라와 같은 나라예요. 아하. 세 번째, 수도에 놀라운 이름의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 이름이 서울로예요. 서울로. 한 나라 수도에 서울로가 있어요. 코리아타운도 아닌데. 네 번째, 1962년 우리나라와 중동 최초로 수교한 나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려 1300년 전에 이 신라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와 교역했던 나라가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5개 같은 나라예요. 어느 나라일까요? 서울로라고 하니까 알겠네요. 강남에 테헤란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테헤란 어느 나라 수도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예, 이란이죠. 맞아요. 중동의 맹주로 불리는 이란. 이 이란이 예전에는 페르시아라고 불렸잖아요. 네. 이 페르시아가 신라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와 교역을 해왔어요. 그 유물적 증거도 지금 우리나라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이 이란은요, 1970년대 대한민국 중동건설 붐, 이때 엄청난 인연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2016년 포괄적 파트너십, 이거 우리나라랑 맺었거든요. 이란과 우리나라가 우호 협력국입니다. 게다가 이란, 이 석유 엄청나게 많이 나는 나라잖아요. 근데 석유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바로 천연가스. 무려 1133조 입방피트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대요. 와우. 그래서 이 매장량이요, 전 세계 총 매장량의 17.1%가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가 가장 많은 나라, 정불진에서 여러 차례 얘기 드렸잖아요. 바로 러시아거든요. 러시아 다음이 바로 이란이에요. 천연가스 매장량 전 세계 2위. 근데 천연가스만 나오나요? 석유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란과 석유, 요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대부분의 산유국에서 우리나라로 석유를 보내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 1973년 석유 파동 당시 전 세계 산유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석유를 보내준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네. 그러니 우호 협력국 할 만하죠. 이런 인연 덕분에 앞서 얘기드렸던 그 서울로 언제 생겼냐면요, 1977년 양국 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 테헤란 자매 결연을 맺었대요. 이 수도끼리 자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서울에는 그 유명한 테헤란로가 있고요, 테헤란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서울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왕정에서 또 혁명이 일어나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또 핵 개발한다고 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란의 관계 조금 소원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이란에서는 여전히 한류 바람이 거세요. 그러니까 주몽 시청률이 90%.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90%는 못 갔어요. 근데 네. 이란에서는 90%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주몽본 이란인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 화장품, 이영애가 발랐던 화장품 엄청나게 사들였거든요. 그리고 그 드라마 다른 나라 TV로 보면 재미가 없잖아. 한국산 가전제품, 한국산 TV로 봐야 된다. 엄청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금 이란 핵 개발 때문에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와 이란 아직도 무역 교역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란 수출 어떻게 됐느냐? 전년에 비해 10.2%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1억 9,500만 달러를 기록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란에서 수입도 이 정도 했을까? 수입액은요, 찾아봤더니만 1,100만 달러밖에 안 돼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우리나라가요, 무역을 해가지고요, 이란으로부터 1억 8,400만 달러나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지난해 엄청난 무역 적자를 봤잖아요. 이 단군 이래 최대인 470억 달러의 적자를 봤는데 이란으로부터는 그래도 1억 8,400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란,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이야기 왜 드린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란과의 이런 좋은 관계가 큰 금이 갈 위기에 놓였거든요. 바로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뭐 이 이야기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윤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5일 아랍에미레이트에 파병된 아크 부대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찾아서 장병들을 격리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왜 아랍에미레이트에 오게 됐느냐?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의 형제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요.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우리와 아랍에미레이트가 매우 유사한 입장이 있습니다. 아니 이걸 대통령이 장병들 앞에서 직접 했다니까요. 헐, 우리 적은 북한이다. 요 얘기만 하면 될걸. 그러니까요. 아니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이란이고 근데 앞서 아랍에미리트와 우리는 형제국가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형제의 적은 어떻게 됩니까? 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아랍에미리트와 우리는 형제고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고 그러면 이란을 대한민국의 군사적 적성국가다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이 그냥 한 얘기도 아니고 한 나라를 지도하는 대통령이 한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무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니다. 이란을 적성국가로 규정하는 거 절대 아니다. 라고 해명하고 있긴 합니다. 뭐 장병들이 먼 타국에 와서 고생하고 있지만 결국 국익에 기여하는 것이니 자긍심을 갖고 복무해달라는 취지에서 말한 격려사일 뿐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 발언 아크 부대원들 앞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크 부대원들만 들었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이게 논란이 난 지 지금 며칠이 지났거든요. 근데요. 지금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요. 이 관련 동영상 그것도 자막까지 그대로 넣어가지고요. 이거 지금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 공개할까요? 대통령이 아크 부대원들 이렇게 멋지게 격려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국내 언론들, 대통령실도 공개하는데 이거 그대로 보도해도 되잖아요.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죠. 그러니 당연히 국내에 있는 이란인들, 이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들 봤겠죠. 이란 정부에서도 이 상황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를 들은 이란인들이나 이란 정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짜증나겠죠. 이란 외무부가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대통령의 간섭적인 발언을 주시 조사하고 있다.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다. 한 나라 대통령의 발언을 부적절하다. 아예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란을 비롯한 페르시아만 연안국 간의 역사적이고 우호적인 관계와 진전을 전혀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한 거예요. 이란 국영TV도 이란 정부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맹비난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따라서 앞으로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앞서 알아봤듯이요. 우리나라와 이란의 인연 생각보다 길고 끈끈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미국의 핵 제재로 조금 소원해진 면이 없진 않아요. 하지만 예전에서 살펴봤듯이요. 우리가 지난해 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란에 갚아야 될 돈, 그러니까 줘야 될 돈이 아직 상당액 우리나라 은행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 돈이 무려 70억 달러, 8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리자면요. 미국 트럼프 정부가 2018년 이라크 핵 합의를 탈퇴했잖아요. 이 오바마가 해놓은 것을 나는 오바마 싫어하면서 이거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대이란 제재를 복원시켜버렸죠. 그러면서 이란의 석유 판매 대금 이거 계좌를 동결시켜버렸어요.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란이 우리나라에 석유를 팔고 받아야 돼 70억 달러 이거 우리가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계좌를 동결했기 때문에. 근데 이란은 왜 안 주냐? 우리가 물건만 받아놓고 이거 배째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양국 관계가 나빠진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란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도 있거든요. 이 70억 달러는요. 외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커요. 네. 그러니 한국 밑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참고로 이런 일도 벌어졌었잖아요.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2021년 이란의 혁명수비대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야 니네 안 준 돈 70억 달러 내놔. 이러면서 우리나라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란 선을 납포도 했었잖아요. 이 호르무즈 네. 해협에서. 우리나라가 석유 등을 수입하려고 쿠웨이트와 사우디를 가려면 이란 군대, 이 혁명수비대가 지키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해협이요. 가까운 곳은요. 와, 폭이 39km밖에 안 됩니다. 이란이 맘만 먹으면 이거 완전히 봉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 화학 운반선을 납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발언 때문에 이란이 또다시 이렇게 봉쇄하면 어떻게 될지 이거 설명 안 드려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러네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외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이 한국에 있다. 이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역으로 생각하면요. 그만큼 미국 제재 이전에는 우리나라와 이란의 교역이 매우 활발하다. 이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만 우리나라와 이란의 교역 규모가요. 2011년만 해도 무려 19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란은요. 중동의 3대 수출국 중 하나였고요. 또 이란에게도 우리나라는요. 4대 교역국 중 하나였다고 해요. 그만큼 무역 규모가 컸다는 거죠. 따라서 이 얘기가 뭐냐? 지금은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바이든 정부는 이란과 다시 핵 협상을 할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다시 타결되게 되면 그래서 국제사회에 대이란 제재가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란 시장이 다시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전에 우리와 관계가 매우 좋았잖아요. 그 시장 놓치면 안 되잖아요. 왜 놓치면 안 되느냐? 이란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생각보다 많아요. 무려 8,900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습니다. 세계 17위. 오. 중동 지역에서는 가장 많아요. 이집트를 중동에 넣자면 이집트 다음으로 많고요. 이런 이란과의 관계가 이 적을 논할 정도로 나빠져도 될지 너무나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아, 친해져도 시원찮을 판에 말이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또 틀렸어요. 윤 대통령은 앞서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다. 근데 이게 정말 그럴까요?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란은 우리나라 일본처럼 세 개의 도서를 놓고 섬을 놓고요. 영토 분쟁을 지금도 겪고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와 일본만큼 치열하진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일각에서는 종교 갈등이 심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기도 해요. 수니파, 시아파 나눠져 있잖아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 근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수니파 국가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으로 2016년에는 외교 관계가 격화된 적도 있긴 해요. 당시 수니파 맹주 이 사우디가 이 시아파의 유력 성직자를 사형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자 이 시아파의 맹주 이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시아파의 무슬림들이 테헤란 주재의 사우디 대사관을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이란과 사우디, 그러니까 시아파의 맹주, 수니파의 맹주가 단교를 했거든요. 맹주가 단교를 하니까 다른 걸프 국가들도 이란과 안 놀아. 수교를 간절하거나 국교를 격하했었는데 이때 아랍에미레이트도 외교관계 수준을요. 대사급에서 공사급으로 낮추겠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때예요. 두 나라의 적대적 관계 지금은 풀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경제적 이유가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표적인 도시 딱 떠오르는 데가 있잖아요. 두바이요.
근데 두바이에 이란인들이 얼마나 살고 있을까요? 많이 사나 보죠? 무려 40만 명의 이란인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란인들이 두바이 경제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특히 2008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두바이도 휘청거렸었거든요. 근데 이때 두바이를 누가 살렸느냐? 바로 이란이 살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라는 거예요. 게다가 앞서 아랍에미레이트는 순위파 국가라고 했는데요. 이 100%다 순위파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는 이란계 시아파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란의 외교관계 급격히 복원되고 있어요. 2021년 12월 아랍에미레이트 왕가의 고위급 인사가 이란을 전격 방문했거든요. 더 나아가 지난해 8월에는 아랍에미레이트가 6년 만에 이란의 대사를 다시 파견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기 국가에 고위급 인사가 가고 대사를 파견할까요? 아니, 그런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이 대통령 발언 연설을 써준 대통령실 관계자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한 건지 모르겠어요. 박현민 전 비서관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에는 전문가가 없다. 아마추어만 수두룩하다. 또 한 번 입증이 됐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일은 벌어졌잖아요.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해야 될 텐데 이 때문에 국내에 있는 많은 중동 전문가들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인구 8,900만 명이나 되는 태국, 그리고 지난해 470억 달러라는 역대급 무역 적자 속에서도 무역 흑자를 조금이나마 안겨준 그 나라, 1300년이라는 엄청난 인연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리고 미래를 위해 우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중요한 이웃인 만큼 이번 파문 조속히 풀어야 한다. 이란과의 관계 더 나빠지게 만들면 안 된다. 라고 충고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지만 현재 대통령실 그럴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어찌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게 사단이 난 게 UAE의 적은 이란이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은 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친구를 이야기하지 않나요? UAE의 친구는 어느 나라입니다. 우리도 친구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적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런 사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 이란과의 관계, 중동 특수 이런 것들도 싹 사라지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이 관계 수습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